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픽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한라일보의 도시공원 사업 속도, 하수 처리는 기사입니다. 제주시가 추진하는 5등봉 공원과 중부공원 민가 특례 사업으로 2025년 대규모 아파트가 건축되면 자칫 하수 처리난이 우려된다고 한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18일 두 공원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했는데 5등봉 공원에는 공동주택 1,429세대, 중부공원에는 782세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내년 8월 11일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내년 초부터 환경, 재해, 교통 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6월 실시 계획인가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계획대로 두 도시공원에 2,211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면 하루 평균 예상되는 오수 발생량은 2,985톤인데요. 사업자는 지난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시점에 맞춰 아파트를 준공한다며 오수 처리 문제는 도상하수도본부와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현재 하루 13만 톤 규모인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제주도는 2025년까지 22만 톤으로 증설을 추진 중인데 이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하수 처리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한라일보는 전했습니다. 제주시는 물 사용 저감을 위한 중수도 시설 등도 다각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인데요. 또 다른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하수 처리 문제를 짚은 한라일보 문미숙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용어 사전 이어갑니다. 현 정부 들어 각종 정부 사업에 뉴딜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최근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와 일도 이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는데요. 시사용어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리해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현 정부 국책 사업의 하나로 낡은 주거지나 쇠퇴한 옛 도심을 지역에서 중심을 잡고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는데요. 주변 지역을 철거해 개발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달리 현재 모습을 유지하며 편의시설을 늘리거나 다양한 특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16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제주에서는 제주시 모란지구와 서귀포시 월평동 등 모두 7곳이 선정됐는데요. 모두 옛 도심 지역이나 읍면 지역으로 한 곳에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 넘는 예산을 들여 인구 유입을 늘리고 상권도 활성화하기 위해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단기 재정 투입 사업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옛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유치 등 근본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도의회는 18개월 만에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에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재석 의원 36명 가운데 반대 19명, 찬성 13명, 기권 4명으로 부결했습니다. 제주도는 시설공단 설립으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공무원과 공무직 노조를 중심으로 공단 설립 초기 막대한 예산이 들고 인력 효율화에 대한 기대 효과에 의문이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돼 왔습니다. 학생들이 청원한 학생인권조례안은 찬반 갈등과 두 차례 제동 끝에 교육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생태 정밀 조사를 한 비자림로 13 구간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이 마무리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대학교에 의뢰해 진행한 13 구간 생태 정밀 조사에서 법정 보호종 조류 17종과 양치식물 68종, 애기뿔 쇠똥구리 등이 나온 것과 관련한 세부 이행 계획을 마무리했다며 이번 주 안에 환경청에 제출할 예정이며 전문기관 검토 등을 거쳐 환경 저감 방안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탐사K에서 집중 보도한 원희룡 지사의 휴가기간 서울본부 관용차 이용 등 제주도 서울본부의 선거조직 전락 의혹과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서울본부의 복무관리 실태와 차량 배차와 운행 현황, 초과근무 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아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주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람은 32명으로 이 가운데 28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음식점을 방문한 자가격리자와 집합 제한 금지 조치를 위반해 영업한 유흥업주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3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격리조치 위반이 19건, 집합금지 조치 위반 8건, 역학조사 방해 1건 등입니다. 제주에서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남영고등학교 3학년 김채현 학생 등 전국 6명이 수능 만점 기준인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 2과목 만점, 외국어와 한국사 1등급을 충족했는데 김채현 학생은 서울대학교 사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나온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수험생들에게 통지됐고 다음 달 7일부터 대학별로 정시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를 앞두고 중문농협에서 신청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특별 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중문농협의 주 64시간 연장근로 신청과 관련해 감귤 입고 물량이 전년 대비 130% 이상 증가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력 구하기도 어려워 감귤 부패와 가격 하락 등 농민 피해가 우려돼 연장근로를 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문농협의 64시간 연장근로는 다음 달부터 90일 동안이며 나머지 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는 별도 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